운전자는 차선의 변화가 예측되는 지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자주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는 도로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현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론트 라인즈라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 그리고 직진 주행의 고급 코딩을 위해서 우리는 파이썬의 어떤 문법을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프론트 라인즈라는 자료가 뭔지 알아볼 건데요. 자,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프론트라고 붙은 것들의 자료들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프론트로 들어오는 자료는 딱 하나입니다. 원래는 프론트 이미지라는 자료입니다. 즉 이미지 하나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프론트 라이다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자료가 실제로 있게 되는데요. 우리 프론트 라이다라는 자료는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장애물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는 프론트 이미지라는 자료만 다룰 겁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런 자료를 다루는가? 그거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주차 알고리즘은 바로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함수를 만드는 거냐면 4개의 자료, 프론트 이미지, 리얼 이미지, 프론트 라이다, 리얼 라이다, 이 4개의 자료로 차가 좌회전할지, 직진할지, 우회전할지를 결정하는 조향을 결정하는 스티어 값, 다음에 빠르기를 결정하는 벨로시티 값, 이 두 가지를 뽑아내는 게 우리가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4개의 변수를 받아들여서 2개의 변수를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론트 이미지가 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론트 이미지란 뭐냐면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미지 파일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좌표와 그 좌표에서의 색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것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건 2가지 명령어입니다. 첫 번째는 print라는 명령어입니다. print를 사용하시면 바로 출력을 해주죠. 다음에 type이라는 명령어입니다. type은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의 자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함수가 process라는 함수가 주어졌는데 그 밑에다가 아예 이렇게 씁니다. print, type, 프론트 이미지, 또 print, 프론트 이미지. 이렇게 치면 프론트 이미지의 타입이 뭔지, 그다음에 프론트 이미지가 진짜 뭔지를 인쇄해주게 됩니다. 실제 이것을 구현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이 밑에 있는 화면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줄을 보시면 클래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프론트 이미지는 일종의 클래스 값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numpy ND array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numpy의 array 자료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array라는 자료는 numpy에 있는 array와 파이썬 자체 array가 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지금은 알 필요 없고요. 프론트 이미지라는 파일은 numpy의 array 파일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클래스에서 가져오는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제 정보가 뭔지 프린트를 해보니까 매우 복잡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꺽쇠 가로가 하나, 둘, 3개 안에 203, 223, 199, 점점점 이런 식으로 뭔가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미지 자료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아는 것은 현재 쉽진 않습니다. 실제 프론트 이미지에서 직접 자료를 이용하진 않고요. 프론트 이미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료를 추출해냅니다.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추출해낸 가장 멋진 자료가 뭐냐면 프론트 라인이라는 자료입니다. 여러분은 프론트 이미지라는 자료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프론트 라인을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론트 라인이라는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한번 프린트로 타입이랑 그 값을 실제로 인쇄해 보겠습니다. 자, 이 프론트 값을 인쇄할 때는 프론트 라인 값을 인쇄할 때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함수 바로 밑에서 인쇄하면 에러가 납니다. 이 프론트 라인즈, 프론트 오브젝트를 정의하는 행이 있습니다. 그 행 밑에서 프린트를 해야 에러가 안 나겠죠. 이 프린트 행이 이 프론트 라인즈, 프론트 오브젝트 위에 있다면 정의가 안 된 값이라 당연히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린트를 했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그 변수가 정의된 다음에 프린트를 하셔야 그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 타입, 프론트 라인즈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 클래스는 클래스인데 리스트다. 즉, 프론트 라인즈는 리스트라는 것을 압니다. 아까 어레이랑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프론트 이미지는 어레이고 좀 매우 복잡한 자료입니다. 우린 그중에 좀 중요한 정보를 다시 분리해서 뽑아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뽑아냈을 때 프론트 라인즈라는 변수를 봤는데 이 프론트 라인즈는 리스트 계열의 함수인 겁니다. 리스트란 뭐냐면 어떤 숫자 배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시 리스트를 잘 알려면 리스트를 따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숫자 배열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프론트 라인즈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레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이 프론트 라인즈는 리스트입니다. 몇 개의 숫자로 된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가 어레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레이 잠깐 보겠습니다. 어레이 가로 열고 중괄호 2개가 있나요? 중괄호 2개가 있다는 것은 또 뭘로 있냐면 행열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자료가 하나의 숫자 배열 1, 2, 3, 4 이것은 간단한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1, 2, 3, 4가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2차로 표현되면 우리는 이때 이거를 행렬이라고 하는데 어레이가 그런 행렬과 관련된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어레이를 통해서 행렬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레이가 리스트의 원소로도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프론트 라인즈라는 것은 숫자가 리스트 돼 있는 안에 이 원소가 어레이로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레이 가로 열고 자 원소들을 보는데 중괄호가 2개 있습니다. 그럼 중괄호 2개 있는 것 중에 그 작은 거, 즉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거 42.409416 369.1334 자, 이것은 어떤 좌표를 말합니다. 이 프론트 라인즈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좌표일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캐니 이미지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프론트 이미지라는 것은 이미지 자체의 파일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색 정보가 급격히 변하는 것만 찾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바로 이 점들을 하얀 점으로 표시하는데 이게 바로 캐니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아웃라인의 선만 결정되는 거죠. 이 캐니 이미지의 이 하얀 점들의 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2.54, 360 어떤 좌표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좌표 값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dtype float라고 돼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실수다라는 겁니다. 이 float는 실수라는 뜻입니다. 즉 데이터가 실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데이터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자료의 종류는 뭐 엄청 많은데 데이터의 종류는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론트 라인즈가 어떤 자료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함수를 사용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걸 다루면서 더 정확히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프론트 라인 타입은 이 정도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바로 이 뒤에서 프론트 라인즈의 값을 가져와다가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프론트 오브젝트라는 것도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 화면에서 보시면 프론트 라인즈, 프론트 오브젝트를 셀프, 프로세스 프론트라는 함수를 가지고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이 프론트 이미지라는 원래 자료가 있고 이것을 프로세스 프론트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프론트 라인즈와 프론트 오브젝트 값을 뽑아낸다는 겁니다. 프론트 라인즈는 뭔가 좌표가 나와 있고 프론트 오브젝트는 뭐냐? 요거에 대해서 바로 뭐냐 할 때 이거는 신호등 관련 정보입니다. 이미지에서 신호등을 잡을 수 있겠죠? 그 신호등을 잡았을 때의
그 정보가 프론트 오브젝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신호등이 잡히지 않았다면 프론트 오브젝트 자료는 당연히 없습니다. 즉 빈칸의 어레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차선을 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이 신호등 정보는 나중 강의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신호등은 아예 강의 하나를 빼서 다루게 될 거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과연 어떤 종류가 있냐?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데이터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다룰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성질은 첫 번째, 정수형, 정수가 영어로 인테저입니다. 따라서 함수로는 int라는 함수를 씁니다. 여러분은 이 int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형 자료가 있습니다. float라고 쓰고 정말 float라고 씁니다. 정수형은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실수형은 2.4, 마이너스 3.1 이런 값입니다. 2.0도 실수입니다. 점이 찍히는 순간 우리는 실수형 자료가 되는 겁니다. 2는 정수고 2.0 혹은 2점, 0.4, 0.4 이런 거는 다 실수형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형이 있습니다. 문자형은 스트링이라고 해서 str을 씁니다. 가령 school이라는 영어 단어를 자료로 받겠다. 그럴 때는 문자형 자료가 됩니다. 문자형 자료는 기본적으로 앞과 뒤에 따옴표로 받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에 논리형, 불린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린 보통 불린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불린이라고 쓰면 논리형이구나. 그리고 함수 표현은 불입니다. 이 불린형은 뭐냐면 true냐 false냐입니다. 예를 들면 x가 3이라는 값을 가졌다면 이 x는 true입니다. 근데 x는 0인 경우는 false가 됩니다. 여러분 이 true와 false를 사용해서 우리는 어떤 조건문이나 어떤 그 함수의 조건문, if 조건문 이런 것들을 매우 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논리형 자료는 지금은 다루지 않을 거니까 요거와 문자형은 지금 설명하지 않고 정수형과 실수형만 조금 더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진 주행의 고급 코딩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파이썬에 대해서 몇 가지 문법들을 좀 배우셔야 합니다. 알아야 될 문법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진 주행 고급 코딩을 위한 파이썬 이해. 자,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는 함수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함수라는 게 뭔지 아까 또는 지난번 강의에서 대충 설명했습니다. 받는 것들이 있고 함수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낸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함수는 파이썬 자체에도 들어있습니다. 파이썬 자체에 들어있는 함수를 내장형 함수, 내장함수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그럴까요? 자,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라는 거, 이거 자체가 함수입니다. 사실은 프린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즉 이게 함수 형태입니다. 프린트라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이건 파이썬 자체에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프린트 가로 열고 4 더하기 3 곱하기 2 가로 닫고, 이 프린트라는 정의는 뭐냐면 출력하라 라는 뜻입니다. 모니터로 출력해라 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4 더하기 3 곱하기 2, 여러분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는 4 더하기 3을 한 다음에 2를 곱할까요? 7이 14가 나올까요? 아니면 4 더하기 3 곱하기 2를 먼저 해서 4 더하기 6은 10이 나올까요? 밑에 그림 보시면 10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 사칙 연산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은 순서를 지키는구나. 곱셈과 나눗셈이 덧셈이나 뺄셈보다 먼저 우선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걸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프린트, 가로 열고 int라고 했습니다. int가 뭘까요? 인테저의 약자겠죠. 즉 정수형, 즉 int로 받는 변수값들은 다 정수로 바꿔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print int 4.8 가로 닫고가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4.8을 정수형으로 바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정수형과 반올림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올림은 라운드라는 명령,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int는 정수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실수형, 즉 도트 이하를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4.8을 정수형으로 바꾸면 4가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4.8을 정수형으로 바꾸면 .8을 버림으로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즉 int는
정수역 뒤에 점 이하를 다 버리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프린트, 라운드도 있습니다. 라운드라는 함수는 반올림시켜라 라는 얘기예요. 라운드 2.3754 가로 닫으면 이때는 소수점을 다 반올림해서 2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2.3754 콤마 뒤에 2를 썼죠? 이건 뭐냐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쓰라는 거야. 그러면 뭘까요? 2.3754에서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려면 37까지 표현하려면 그 뒤에 숫자 5에서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돼? 2.38이 되네요. 그래서 라운드 값에 어떤 값을 넣고 콤마 뒤에 숫자를 넣어주면 그 숫자까지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전대에서 반올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38이 왜 되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타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타입은 아까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가 뭔지, 이미지 파일이 뭔지 알기 위해서 썼던 거죠. 이 타입은 뭐냐면 그 앞에 데이터, 이 타입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프론트 이미지라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앞뒤의 따옴표입니다. 여러분 이 따옴표를 취하면 이 안에 있는 숫자는 안에 있는 문자들은 다 그냥 문자로 됩니다. 따라서 프론트 이미지라는 값을 받는 게 아니라 프론트 이미지라는 문자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타입 따옴표 열고 프론트 이미지 따옴표 닫았다면 이것은 스티어 즉 스트링 str 스트링 즉 문자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 보시면 클래스는 클래스인데 str 즉 문자 형태의 자료다란 얘기입니다. 다음에 프린트 len 프론트 라인즈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프론트 라인즈라는 그 문자 데이터의 len은 뭘까요? len은 length의 줄임말입니다. 즉 자료의 길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어레이나 리스트는 거기에 원소가 몇 개냐가 바로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 데이터는 뭐가 길이냐? 문자의 개수가 길입니다. 따라서 프론트 라인즈 했으니까 뭐야? FRONTLINES 문자가 몇 개? 총 10개니까 len을 쓰면 10이라는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파이썬 내장 함수가 됩니다. 다음에 파이썬 외장 함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numpy에서 어레이를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서 import는 라이브러리를 부르는 방법이고 import numpy as np 무슨 말이냐면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np로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x는 np.array는 뭐냐면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올 때 np.를 쓰면 np라는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라는 뜻입니다. 뭘 가져오냐? array를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array는 numpy의 array가 됩니다. 가로 열고 1, 2, 3, 4, 5 가로 닫습니다. 여기서 꺽쇠 가로도 반드시 써야 되는 문법 규칙입니다. 다음에 양쪽에 이 곡선 가로도 반드시 써야 하는 문법입니다. 여기서 array가 뭔지 우리는 간단히 말하면 숫자 리스트 같은 어떤 숫자 배열을 array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y도 2, 3, 5, 6, 7, 10이라는 숫자 배열을 받는 array입니다. 다음에 coefficient라는 변수로 정의를 하는데 np 폴리핏 폴리핏이 뭐냐? 요건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 폴리핏은 numpy에 들어있는 외장 함수입니다. 다음에 또 line은 np 폴리1d라고 되어 있는데 폴리1d가 뭐냐? 역시 numpy에 들어있는 외장 함수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프린트는 뭐다? 파이썬 내장 함수니까 앞에 어떤 라이브러리도 참고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명령어 프린트를 내리면 됩니다. 자, 요걸 통해서 우리는 이 값들을 뽑아내게 되는데 이 값들이 뭔지는 바로 뒤에서 설명할 테니까 여기서 폴리핏과 폴리1d가 뭔지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면서 외장 함수, 즉 다른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는 어떻게 불러오는가? import로 불러온다. 다음에 as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as np를 쓰지 않으면요. np 도트 대신에 numpy 도트를 일일이 써야 됩니다. numpy 도트 array, numpy 도트 array, numpy 도트 polyfit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as np로 받으면 np 도트 array, np 도트 polyfit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함수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의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파이썬 외장 함수가 아니고
스스로 본인 스스로 정의하는 함수입니다. 네, 선생님이 외장함수라고 판단했는데 아닙니다. 파이썬 외장함수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정의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것은 규칙이 있어요. def라고 반드시 써야 됩니다. def라고 쓰시고 이 f는 name, 즉 함수의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가로 열고 받는 변인을 쓰십니다. 이 변인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 자율주행 알고리즘에는 이름이 프로세스고 변인을 4개 받습니다. 이 얘는 변인을 하나 받는 이름이 f인 함수입니다. 자, 뒤에 도트 너무 중요하죠? 무조건 써야 됩니다. 도트. 자, 그 다음 이 행에 하나, 둘, 셋, 네 칸 띄는 거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인덴테이션, 띄어쓰기라고 하는데 인덴테이션은 이 def라는 함수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정의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덴테이션은 매우 중요한 규칙입니다. 다음에 이 행에 도트가 점점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넘어가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도트 3개는 오류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석 처리하는 샵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행에 return이 있습니다. return은 결과로 뽑아내는 값입니다. 여기 return 2 곱하기 x-5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f라는 함수는 x라는 변인, 어떤 변수를 받으면 그걸 x로 받아줍니다. 그 x에다가 1을 곱하고 5를 뺍니다. 이걸 return해라. 이거를 돌려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함수는 return이라는 값으로 돌려주는 값이라고 합니다. 즉 변인을 받아서 상자 함수에서 뭔가 쿵짝쿵짝해서 결과를 다시 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프린트 가로 열고 F7 가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린트를 하는데 F라는 함수를 불러라. 이때 변인은 7을 넣는다. 그러면 이 7을 넣었을 때 돌려받는 값을 프린트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실제 결과가 얼마 나올까요? 7 곱하기 2 빼기 5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7이 14 빼기 5니까 9를 돌려주는 것. 이게 바로 f라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파이썬 문법 중에 폴리원디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폴리원디가 갑자기 왜 등장하냐면 이 폴리원디는 1차 함수, 2차 함수 같은 다항 함수를 다루는 게 폴리원디입니다. 거기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import numpy as np. 폴리원디는 numpy에 있는 함수라 이렇게 numpy를 불러와서 np로 받았습니다. 폴리원디의 방법은 2행과 5행처럼 크게 2개가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2행에 폴리원디 1, 2, 3, 4죠? 1, 2, 3, 4 하면 숫자가 총 4개니까 이럴 때는 1은 3차 항의 개수, 2는 2차 항의 개수, 3은 x 1차 항의 개수, 4는 상수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를 NP 폴리원디 1, 2, 3, 4로 했을 때 이 A라는 것은 뭐냐면 1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를 의미합니다. 이걸 프린트한 게 바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자, B도 폴리원디를 봤는데 이젠 좀 이상합니다. 1, -2, 1, -2, true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true가 뭘까?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폴리원디인데 1, -1, 2를 근으로 만족하는 자, 근이 3개 있어. 몇 차 함수죠? 3차 함수입니다. 즉, 이건 뭘 의미하면 x가 1이고 x가 -1이고 x가 2인 근으로 된 다항식. 그럼 몇 차 함수? 3차 함수죠. 이건 어떻게 구하냐? 가로 열고 x-1 가로 닫고 가로 열고 x 플러스 1 가로 닫고 가로 열고 x-2 가로 닫고 이것을 우리가 다 곱셈 정리로 풀어 헤치면 그러면 나오는 다항 함수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B를 하니까 뭐가 나왔냐면 1x의 3승, 그 숫자 3은 지수를 말합니다. 1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x 플러스 2입니다. 이게 무슨 다항식이냐? 1, 마이너스 1, 2를 근으로 가지는 다항식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2를 얼른 대입해 볼게요. 그럼 1 빼기 2 빼기 1 플러스 2 얼마입니까? 0이죠. 바로 1, 마이너스 1, 2를 근으로 가지는 최고차항이 1인 다항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폴리원디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 주의할 게 있는데 폴리원디를 받은 이 B를 프린트 B1, B0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b 값은 여러분 프린트를 해보시면 알지만 이 b값은 이렇게 당식이 나오지만 b의 1번째를 뽑으라는 겁니다. b의 0번째를 뽑으라는 겁니다. 1번째는 뭐냐면 1차항의 개수, 0번째라는 건 뭐냐면 상수항의 개수를 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b1은 1차항의 개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데 대신에 마이너스 1.0입니다. 즉 뭐야? 데이터는 정수가 아니다. 실수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린트 b0은 2.0이 나오게 되는데 상수항이 2죠? 하지만 이 폴리1D의 개수들은 보통 실수 개수를 보기 때문에 실수 데이터가 나와서 2.0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리1D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폴리핏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numPy에 들어있는 함수입니다. 자, 이번에 from numpy import 별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numpy에서 불러오는데 별표, 즉 모든 함수를 numpy도 반드시 참고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사실 효율적인 코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행에 어레이를 불러오면 이 어레이가 파이썬에 있나 없나 체크하고 없네 numpy를 가볼까 해서 2번 반복하게 됩니다. 별로 좋진 않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빠르게 진행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빠르게 진행하려면 import numpy as np로 받아주시고 어레이 앞에 np.를 넣어주신 게 훨씬 빠른 코딩이 됩니다. 하지만 간단한 코딩은 이렇게 해주는 게 더 편하니까 굳이 np를 쓸 필요 없으니까 간단한 코딩의 경우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from numpy import 별표, 즉 numpy에서 받아와서 모든 함수가 numpy에 있는 점 체크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x는 1, 2, 3, 4, 5, 6, 7, 8, 9를 받았습니다. y는 2, 3, 3, 5, 6, 7, 7, 10, 11을 받았습니다. 폴리핏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추세선을 찾으라는 겁니다. 1은 뭘까요? 1은 1차항, 즉 직선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 1 대신에 2를 쓰면 2차 곡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꼭 1차선일 즉 직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선이란 데이터를 다룰 거기 때문에 폴리핏을 x, y, 1을 쓸 겁니다. 이러면 직선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차선을 직선처럼 볼 때 이렇게 폴리핏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폴리핏으로 받고 프린트 z를 하면 어떻게 나올까? z가 ax 플러스 b라고 나올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잠깐 보면 프린트 z는 이렇게 꺽쇠 가로 안에 숫자가 2개가 있죠. 이 앞의 숫자는 기울기, 뒤의 숫자는 절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z은 z 자체는 숫자 2개로 된 리스트, 숫자 2개로 된 리스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z 자체를 프린트하면 숫자 2개예요. 그런데 이 숫자 2개를 폴리1D에 넣으면 앞의 숫자가 기울기, 뒤의 숫자가 상수항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이 p라는 것은 1.117x 더하기 0.4167이라는 1차식이 되는 겁니다. 폴리1D는 1차식으로의 의미라면 그 폴리핏은 거기에 개수들의 리스트 해서 앞에 거 1차항의 개수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 그 리스트로 구성되는 게 폴리핏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폴리1D에서 의미하는 거, 폴리핏에서 의미하는 자료가 어떤 형태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Z와 P로서 좀 구별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그래프 그린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그래프 그리는 것은 플랫 함수로 진행됩니다. 자, 플랫 함수는 파이랩에 있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파이랩을 불러와야겠죠. 파이랩은 matplotlib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랩에서 플랫을 불러오면 이 플랫으로 그래프를 그리는데 방법은 x, y입니다. 가령 1, 2, 3, 4 이런 거고요. 세 번째 알파벳 O를 쓰면 점을 찍게 되고 마이너스를 찍으면 선으로 연결하고 다음에 BO라는 건 뭐냐면 블루로 점을 찍어라 이런 뜻입니다. 직관적으로 와닿죠? 그래서 실제 플랫으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예시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import numpy as np. 자, numpy를 np로 받았습니다. matplotlib의 파일앱을 pl로 받았네요. 다음에 p는 np. 자, numpy에 폴리1D, 즉 다항식 표현법을 썼죠? 2,-5니까 뭐다? 네, 2,-5니까 요거는 아마
2x-5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 B 하시면 2x-5가 잘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0, 1, 2, 3, 4, 5, 6, 7, 8, 9 x가 정해졌죠? y는 px라고 합니다. px가 뭐였죠? 2x-5였죠? 여기에 x값을 넣으면 0을 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9를 넣으면 9, 2, 18 빼기 5니까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다 점으로 나오는데 플랫, 점을 찍어라. x, y고 뒤에 마이너스니까 선으로 연결해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0일 때는 마이너스 5부터 다음에 9 넣으면 18 빼기 5니까 13까지 그래프가 쫙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른쪽 그래프가 그 그래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을 써서 이렇게 그래프 그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추세선 찾는 것과 그래프 그리는 것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핏과 플랫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를 찍고 추세선을 찾아서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는 나중에 실험 보고서 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잘 알아두면 여러 군데 쓸모 있을 겁니다. 자, numPy를 np로 부르고 매플로립을 파이랩, 다음에 매플로립 파이랩을 pl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x, y 어레이가 있어요. 즉 1,2, 2,3, 3,3 이런 점들이 있겠죠. 자, z는 폴리핏 해서 뭐 했다? 추세선으로 찾았네요. 그렇죠? x, y 1차선 해서 z가 추세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는 np 폴리 1D z니까 p가 바로 ax 플러스 b꼴의 함수가 되는 거겠죠. z는 함수는 아니고 숫자 두 개의 리스트 값입니다. 자, 그리고 y는 px, y가 추세선 함수네요. 자, 플랫 x, 대문자 y죠. 대문자 y가 뭐야? 점이죠? 2, 3, 3, 5로 되어 있는. 그리고 b, 5네요. 따라서 점들은 블루 점을 찍어라 라는 얘기죠. 다음에 pl 플랫 x 스몰 y죠. 스몰 y는 뭐야? 추세선이죠. 따라서 r-가 있는 걸 봐서 레드 선, 추세선은 빨간색 선으로 그려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show를 보여주고 있죠. 플랫은 점을 찍지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show까지 해야 드디어 화면에 짠! 나타나는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아주 예쁘게 나와 있고 프린트 P 한 걸로 봐서 1.117x 플러스 0.4167 추세선의 식도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배웠으면 자율주행에서 어떻게 알고리즘에 적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차선을 직선으로 변환시키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선은 원래 직선은 아니에요. 그런데 차선에 점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이 점들로 추세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세선의 점으로 내 차의 위치를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x 이퀄 프론트 라인즈 i 도트 콜론 다음에 0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콜론은 모든 점들이거든요. 근데 모든 점들의 0은 x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차선의 x좌표들을 다 불러오는 겁니다. y는 차선의 y좌표를 다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어레이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x랑 y는 다 점좌표가 됐습니다. 코피션트 이퀄 np 폴리핏 yx1이네요. 그렇죠? 자, 코피션트라는 추세선 함수를 봤는데 재밌는 건 yx1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x값에 해당하는 y값을 찾는 게 아니고 y값에 해당하는 x값을 찾으려고 이렇게 일부러 바꾼 겁니다. 자, 라인은 np 폴리 1D 코피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라인이라는 변수는 코피션트, 즉 추세선 함수로 된 폴리 1D 1차식이겠죠? 여기서 코피션트는 숫자 두 개로 된 리스트고 라인은 ax 플러스 b로 표현된 함수입니다. 이 라인을 이용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 폴리 1D 폴리핏 함수 한번 알아보았고 그래프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배운 거
먼저 프론트 라인의 자료가 어떤 자료였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직준 주행을 위해서 파이썬의 여러 문법들을 배웠는데요. 오늘 배운 것들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여러분 꼭 자신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스스로 곧 다가올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대처해 나가는 자주차의 알고리즘. 유비무환이 따로 없네요. 인공지능의 세계, 알면 알수록 참 매력적이네요.